자, 가끔 살펴보는 백신 개발 진행 업체입니다. 유바이로직스, 제넥신, 셀리드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저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항상 이렇게 같이 살펴보기 때문에 일단 이 세 종목에 관해 살펴보고 예전에 아니지 며칠 전에 제가 이 제넥신이라든가 유바이로직스 또 셀리드에 관한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죠. 이러이러한 기사가 있고 루머가 있다 해서 올려드렸고 또 요것 관련해서 주가의 방향까지 이제 한번 봤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관련된 기사들은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자세히 공부도 하실 겸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 먼저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 자 제넥신에 대한 기사들은 저번 기사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인도 최초 DNA 백신 승인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 기사인데 현재 인도에서 세계 최초의 DNA 기반 백신이 승인됐죠. 그래서 국내 제약사 제넥신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DNA 백신에도 같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엮어가는 거죠. 자, 그렇죠. 이제 그거 별개로 제넥신이 코로나19 백신 인도네시아 임상 허가, 연내 상용화 목표의 강세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 제넥신이 이제 강세인 이유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후보 물질이 인도네시아에서 임상 허가를 기록했는데 제넥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임상을 마치고 공급에 돌입하고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강한 모습이 있었고 자 제넥신 현재 협력사 칼베파르마죠. 최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으로부터 백신 2비 3상 임상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셀리드가 백신 개발 실패라는 루머가 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백신 개발 실패 운운하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건 사실이 아니고 검체 분석 조만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저희 동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드리니까 꼭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유바이로직스가 코로나19 백신 생산 시설 2배 확장한다고 저번에 알려드렸죠. 자,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를 6919라고 그래요. 이걸 생산 시설 규모를 2배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기사들 동영상 하단 설명란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쭉 타고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저번 영상에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챙겨 보시고요. 자 하나하나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유바이로직스를 먼저 보면 월봉에서 이 친구가 사실은 낮은 가격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번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3월달 저점이 4,400원이에요. 자 4,400원 하던 주식이 얼마를 갔냐면 6월달, 5월달에 고점인 6만 1,000원을 갔죠. 즉 4,000원 하던 주식이 10배가만 가도 4만 5천원인데 4만 원인데 6만 원대를 갔다는 얘기 13배에서 14배 정도 올라온 거죠. 적게 올라온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과 관련해서 반드시 좀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고 특히 5개월 선을 이탈하는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데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고 이 예전에 저번 달에 저점 35,200원대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이거 깨면 크게 무너지는데 이번 달 저점이 36,000원대를 찍음으로 인해서 깨진 않았고 지금은 오히려 5개선도 회복해주고 있죠. 자 요새 시장이 무너지면서 저번 주에 무너지긴 했고 일단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죠. 20주선 이 황금주선인 20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는 유지가 됩니다. 아슬아슬하죠. 사실 시장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또 무너지는 것도 있어요. 자 유바이로직스의 수급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죠. 자 기관 투신도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연기금은 아직 변함이 없고요. 8월달 한 달을 보면 자 외국인들 많이 샀죠. 기관도 많이 샀고 8월달 한 달 내내 이제 개인들만 매도를 했는데 이 상황을 끌고 월봉을 갖고 오면 월봉에서 일단 추세를 유지해주는 5개선을 돌파해주고 나가는 게 다행이라 한 번 더 올라가면 이전 고점까지는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은 대응 영역이죠. 즉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깨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번 달에 저점인 35,200원대를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거를 꼭 명심해서 유바이로직스는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제넥신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넥신은 인도네시아의 임상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데 사실 제넥신의 주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전에 이렇게 많이 저점에 있다가 크게 올라왔죠. 이때 저점의 가격이 4만 원대인데 고점인 18만 원대를 찍으면서 4배 이상 올라왔죠. 자 그러면서 조정이 들어왔죠.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는데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5개선 이탈했죠. 이렇게 되면 추세가 깨져요. 두 번째 이식효선도 깼죠. 하지만 지금의 제넥신의 위치는 뭐 어디 가야도 갈 데도 없죠. 사실 물론 더 심하게 밀려 여기까지 밀릴 수 있고 뭐 임상 실험이 잘 안 되면 밀릴 수도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꽤 많이 밀려 있고 가격 조정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이전 바닥 일단은 6월 11일 날 현재 저점이 8만 1,000원대 즉 8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 대응하는 게 맞아요. 8만 원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 손절로 대응하는 게 맞고 8만 원대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
라고 5주선을 회복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아직 회복 못해주고 있죠. 모든 주식은 중기적인 추세에서 턴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5주선이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5주선의 가격이 보시면 85,000원대예요. 즉 이번 주에 화수목금 사거리를 남았죠. 86,000원대만 잘 돌파 안착해주면 추세를 유지해서 크게 올라갈 수 있고, 자, 일봉에서 보시면 다중바닥 그리고 있죠. 자, 안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금요일날 좀 많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시장물 일단 6% 무너졌는데, 일단 그래도 8만원대 이탈하지 않았죠. 금요일날 무너질 때 저점이 82,900원 찍었기 때문에, 일단 8만원상을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매수, 깨면 바로 홀딩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항상 제가 이 제약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제약 바이오들은 위험성이 있는데 특히 임상 실험을 하는 회사들은 약간은 좀 각오해야 돼요. 아무리 크고 좋고 튼튼한 회사들도 임상에 대한 이슈만 조금 삐끗하고 무의미하다, 유의미한 결과가 없다라면 그냥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임상하는 회사들, 임상하는 제약 바이오주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항상 철저하게 분할 매수 또 나눠야 되고요. 분산 투자하는 게 좋고 너무 한 번에 제약 바이오도 몰빵하지 않는 게 좋아요. 큰 수익을 낼 땐 큰 수익을 내지만 임상 실험을 하는 기업들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셀리드에 대한 기사 아까 챙겨드렸죠. 제가 이렇게 백신 개발 실패에 대한 루머를 일축했고 검체 분석도 조만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렇게 인체세포 등에 대한 관리 허가를 받았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인체세포 관리업이라는 게 있구나. 인체세포도 관리를 하는구나. 저것도 허가업이구나. 이런 거를 처음 알았는데 주식하다 보니까 또 많은 공부도 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셀리드를 보면 월봉에서 역시 이 친구도 적게 올라온 주식이 아니죠.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3월 달에 12,000원 하던 주식 거의 16만 원대, 16배, 15배 올라온 거죠. 많이 올라왔는데 당연히 이제 조정이 들어왔을 때 추세를 이탈하지 않아야 될 5개월 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일단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갔죠. 지켜주고 돌아 나가는 때가 제일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됐고 주봉에서 일단 중기 추세를 잘 유지해주는 20주선을 이탈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근데 이때가 8월 첫째 주인데 이탈하지 않고 잘 돌아 나가고 있고 저번 주에는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역시 5주선까지 회복해줬죠. 따라서 이 친구는 앞으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추세가 유지가 돼요. 단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이때 7월 9일날 형성된 변곡점이 하나 있어요. 13만원대. 이게 조금 강력한 저항선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 주 이거 맞고 떨어졌고 이번 주도 이거 돌파 여부에 따라서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이걸 뚫어주면 완벽하게 돌아서 갈 수 있고 못 뚫어주면 이렇게 박스권에 갇히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 박스권이 딱 보이는데 이렇게가 되죠. 자, 보면 자 이렇게가 됩니다. 여기가 왜 중요한 박스권이 되냐면 일단은 예전에 이 전고점들을 다 있던 자리를 대량 거래 찍고 빵 뚫었죠. 그러고 날아갔는데 다시 한번 여기 변곡점이 생기고 저점 여기 찍고 돌아나갔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저점이 96,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를 뚫어주고 나가야 이 자리가 새로운 박스권 돌파가 되는데 못 뚫어주고 음봉을 맞고 떨어졌죠. 만약에 며칠 동안 다시 이 자리고 하면 다시 박스권이 됩니다. 이 자리 끼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고요. 여기 체키고 돌아 나가면 박스권 매매 매수가 가능한 그런 전략이 됩니다. 주식은 대응 영역이죠. 이 자리 안 깰 거야. 이건 무조건 뚫을 거야. 무조건 올라갈 거야. 이런 건 없어요. 주식은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 영역이죠. 왜 그러냐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죠. 외국인도 있고 기관도 있고 또 세력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분들이 세력일 수도 있고 세력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여긴 나도 있고 우리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뛸지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시장은 여러 시장 참여자들이 형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는 대응 영역이죠. 꼴점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박스권에 있는데 여기 잘 지켜주고 돌아나간다 매수, 여기 못 들어온다 매도 이렇게 하는 거죠. 박스권 상단 돌파한다 홀딩, 꾸준히 올라가면 들어 가는 거죠. 그렇지만 월봉에서 높은 위치, 예를 들어서 월봉에서 현주가 이치가 낮은 데 매수했다면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만 밑에서 벌써 열몇 배, 15배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은 단기 단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오히려 스윙 관점 이런 데도 좋고 중장기로 길게 끌고 가기엔 월봉의 높은 종목들은 약간은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면 유바이로직스나 셀리드는 약간 위치가 높기는 한데 결정적으로 유바이로직스 같은 경우 월봉에서 5개월선을 잘 돌파해주고 나간 입장이기 때문에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중기 추세인 20주선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추세는 유지가 돼요. 따라서 일봉에서 대응할 때 이전 저점들 가격 이탈하지 않는 한 일단 홀딩 매수 이게 유효하죠. 제넥신 같은 경우는 유바이로직스하고 셀리드하고는 별개로 월봉의 위치가 높지 않고 낮다는 얘기죠. 낮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네가 가야 어디 가겠냐 여기겠지 이렇게 하지만 임상 실험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자 주봉에서 보면 추세를 턴해주는 게 중요한데 아직 바닥권이라 5주선 돌파 안착하면 무조건 홀딩하고 기다려야 되는 이런 주식입니다. 추세가 일단은 우하향권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갖고 예를 들면 딱 V자 반등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질 않고 가격 조정을 옆으로 좀 지루하게 갈 수 있으니까 순간 4, 5% 먹기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꾸준히 오래 들고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셀리드 같은 경우는 그건 말씀드렸고 이제 제넥시네 같은 경우를 보면 8월달 한 달을 보면 이렇게 아직 외국인이 사모았는데 기관들이 진짜로 팔고 떠나죠. 사실은 거래량이 원체 없기 때문에 누가 산다 누가 판다 수급이 많이 딱딱 결정되어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셀리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사모았죠. 이렇게 이제 오늘 외국인이 좀 들어왔는데 셀리드도 마찬가지로 어떤 매수 주체가 막 지금부터 막 사모을 거야. 뭐 이런 주체는 없는 게 사실이고 거래량들이 많이 주고 있어서 어쨌거나 조용조용 올라가는 박스권 눈치 보기 하는 것 같아요. 임상과 관련해서 모든 임상 실험하는 종목들 사실 눈치 보기 많이 해야죠. 이 박스권에 있는 게 사실이라 이에 맞는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